위르겐 클롭. 손흥민은 스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누군가가 손흥민을 가리키면서 그가 승부차기에서 골대를 맞춰서 경기를 망쳤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월드 클래스 축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LAFC와 밴쿠버가 만든 이 광란의 승부를 이렇게 평가하며 분석을 시작했다. 먼저 전체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클롭이 말했다. LAFC는 원정에서 0-2로 뒤지고 있었고 밴쿠버 홈 분위기는 완전히 달아올라 있었죠. 관중들은 이미 오늘 경기가 쉽게 끝날 거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마 99%의 팀은 멘탈부터 무너집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클럽에 따르면 손흥민의 만회골 장면들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 순간이었다. 첫 번째 만회골 장면을 다시 보세요. 손흥민은 3명, 4명의 수비수와 그날 내내 감각이 좋았던 골키퍼까지 사실상 1대4에 가까운 상황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하며 압박을 가했고 결국 공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죠. 이건 단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 그리고 최정상급 선수의 멘털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프리킥 장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그 프리킥은 사이드라인에서 보고 있으면 그 압박감이 그대로 느껴졌을 겁니다. 추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사실상 마지막 슈팅 기회였죠. 경기장에 있는 모든 밴쿠버 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공을 내려놓고 크로스바 아래 구석에 꽂히는 완벽한 슈팅을 했어요. 그건 그냥 골이 아닙니다. 큰 순간에만 나오는 진짜 큰 선수의 골입니다. 손흥민이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섰다가 골대를 맞추며 실축하자 논란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한 장면만 보고 평가를 내렸다. 클럽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연장전까지 풀타임을 소화한 이미 허벅지가 경련 기미를 보이던 선수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허벅지를 잡는 장면이 잡힐 정도였죠. 특히 인조잔디에서 뛰면 근육 반응이 평소와 완전히 다릅니다. 머릿속으로는 늘 하던 대로 차고 싶은데 몸이 100% 따라주지 않는 거죠. 클롭은 손흥민이 그런 몸 상태에서도 한번 키커를 자청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진짜 큰 선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앞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숨는 사람이 아니라요. 손흥민은 자신이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장 책임이 큰 첫 번째 키커를 맡았습니다. 이건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리더로서의 책임감이죠. 골대를 맞춘 장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해집시다. 메시, 호날두, 살라, 레반도프스키 어떤 월드 클래스 선수도 승부차기를 실축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골대를 맞췄다는 사실은 도덕적 파탄이 아니라 그냥 축구라는 스포츠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클롭은 특히 경기장 상태, 인조잔디 문제를 강조했다. 요리스가 경기 후에 인조잔디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자 일부 사람들은 그걸 트집 잡으며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에서 모두 뛰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이건 거의 다른 종목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인조잔디에서는 방향 전환을 할 때 발목, 무릎, 특히 허벅지에 걸리는 부담이 훨씬 큽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근육을 더 강하게 잠그게 되고 그때 부상, 근경련, 근육이 터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손흥민이 허벅지를 잡는 장면을 봤고 승부차기에서 힘을 실어 찰 때 다시 경련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가진 아주 현실적인 생체 메커니즘입니다. 클롭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선수들도 다 인조잔디에서 뛰었는데? 가 아닙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가장 많은 걸 해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요리스의 경기 후 발언에 대해 클롭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요리스가 말했듯이 동료들이 연장전에서 찬스를 마무리했더라면 승부차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안가의 골대샷, 마르티네스가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밖으로 차버린 장면, 그건 모두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클롭은 말을 이었다.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이 그 PK를 넣었으면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 전에 날려버린 2-3번의 결정적 장면은 잊어버리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할 거면 팀 전체를 보고 비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이 고개를 숙이며 팬과 동료들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클롭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 장면이 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정규 시간에 2골을 넣어 팀을 패배 직전에서 건져 올리고 어려운 인조잔디 위에서 연장전까지 온몸을 갈아 넣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 한 번 키커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까지 떠안았습니다.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선수가 팀에 있다는 건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선수를 두고 절대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사례를 통해 클롭은 전술 운영 차원의 메시지도 던졌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두고 있다면 질문은 손흥민이 더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흥민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2골을 넣고
팀 멘탈을 붙잡고 연장전까지 뛰고 이미 허벅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승부차기까지 나선 선수에게 우리가 또 뭘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에게가 아니라 기계에게나 요구하는 거죠. 클롭에 따르면 LAFC가 분명히 정리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주축 선수의 체력 몸 상태 관리. 주요 선수의 몸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특히 허벅지처럼 큰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때로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체를 고민해야 해요. 그건 그 선수가 약해서가 아니라 한 시즌 전체를 위해 감독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득점 책임 분담 구조 만들기. 매 경기 손흥민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주겠지라는 기대만으로 나선다면 그건 전술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좋은 팀은 최소한 3-4명은 언제든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맞는 사전 준비. 인조잔디에서 뛸 게 확정되어 있다면 신발 선택부터 워밍업, 로테이션, 심지어 압박 강도나 태클 각도까지도 조정해야 합니다. 경기 다 끝나고 나서야 잔디가 별로였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늦은 거죠. 마지막으로 클롭은 SNS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을 향해 직접 말을 건넸다. 승부차기로 지는 건 팬 입장에서 가장 아픈 패배입니다. 스코어보드에는 패배만 남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화살은 승부차기를 놓친 선수에게 향하죠. 하지만 진짜로 축구를 사랑한다면 경기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세요. 손흥민이 120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공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온 그 1초 말고 나머지 119분을 같이 봐야 합니다. 클롭은 이렇게 덧붙였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닙니다. 버튼 한 번 누르면 언제나 골을 넣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이고 체력에 한계가 있고 통증이 있고 근육이 버티지 못할 때도 있고 압박감에 숨이 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의 실축만 기억하고 두 골과 그 외에 믿기 힘든 활약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축구라는 스포츠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 노력,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클롭은 결국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으로 분석을 마무리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제라드, 레반도프스키, 살라, 수많은 월드 클래스들이 이런 아픈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낸 선수들은 이런 경험을 연료로 삼아서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의 성격을 보면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인생이 걸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일어난 일들은 그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다. 팬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밴쿠버전에서 그 환상적인 프리킥이 골망을 흔들었을 때 당신이 손흥민을 위해 박수를 쳤다면 오늘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손흥민에게도 똑같이 박수를 쳐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골대를 맞춘 그 선수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골을 넣은 그 선수는 같은 사람입니다. 한 명의 주장, 한 명의 전사 그리고 현대 축구가 가진 가장 존중받아야 할 선수들 중 한 명 말입니다. 그건 제가 사랑하는 축구가 아닙니다. 저에게 축구란 사람들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을 짊어지고 수백만 명 앞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라운드에 서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어나 훈련장으로 나오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은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는 잔디 탓도 하지 않았고 팀 탓도 하지 않았고 인터뷰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말했을 뿐이죠.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롭은 이렇게 정리했다.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오늘 손흥민이 어느 승부차기에서 골대를 맞췄는지 그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축구를 진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억하겠죠. 낯선 인조잔디 위 꽉 찬 원정 경기장에서 손흥민이라는 한한국 선수가 혼자서 경기장의 분위기 전체와 싸웠고 팀을 패배의 벼랑 끝에서 다시 끌어올렸으며 그 모든 부담과 비난을 기꺼이 자기 몫으로 안아들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이기든 지든 이런 선수들을 언제나 내 팀에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손흥민의 편에 서 있는 당신이 있다면 이미 축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